어느 날 텅 빈 일상에 자리 잡은 금지된 감정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성은 안 된다고 경고하지만 심장은 멈출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갈 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던 한 여성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9살 박미라 씨의 목소리로 그녀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저의 심장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운동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그 아이의 발걸음 소리 때문입니다. 탁, 탁, 규칙적으로 바닥을 울리는 러닝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커튼 뒤에 숨어 몰래 그 뒷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얀 운동복 위로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 거칠게 내쉬는 숨소리, 그리고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실루엣까지. 제 아들 준호의 가장 친한 친구, 24살 대학생 태민이의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위해 욕실로 들어갈 때면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의 낮은 콧노래,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려와 저는 애써 부엌 일에만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부엌으로 들어서는 태민이의 목소리. 저는 차마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만약 고개를 돌려 촉촉한 그의 머리카락과 얇은 티셔츠 너머로 비치는 탄탄한 가슴을 마주한다면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태민아. 아침 차려줄게.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남편은 3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생인 아들 준호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기에 이 넓은 집에는 저와 태민이 단둘뿐이었습니다. 태민이를 처음 만난 것은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제 친구 하나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잠시 지낼 곳을 찾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잠시 머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원래 부산에 사는데 학기 중에만 서울에 있어야 하거든요. 제 방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면 될 것 같은데. 하숙비도 넉넉하게 낸다고 해요. 남편이 떠난 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저는 아들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준호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아이를 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균형 잡힌 몸매, 그리고 수줍게 웃는 미소까지. 2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남자의 매력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민이라고 합니다. 준호 친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온몸에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태민이는 정말 착한 녀석이에요. 엄마,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부산으로 전학 가는 바람에 자주 못 봤거든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친구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서 결코 피어나서는 안 될 금지된 감정에 싹이 트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 그는 그저 아들의 착한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민이 방에 불이 켜진 채로 잠든 것 같아 불을 꺼주러 들어갔을 때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얇은 이불 위로 선명하게 솟아오른 그의 흔적을. 그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온몸에 짜릿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20년간 제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분명 아들이 잠든 모습에서도 흔히 보았던 광경이었지만 지금의 감정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불도 끄지 못한 채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제 심장을 마구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며 혼자만의 외로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4월에 비 오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태민이가 심한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끙끙 앓는 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태민아, 괜찮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민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열에 들뜬 그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해열제를 가져다 먹였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그의 곁에서 차가운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때 태민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얼른 나아야지. 준호가 걱정하겠다. 저는 그날 밤 태민이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워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상상 속에서 그와 함께하는 금지된 순간들을 그리고 또 지원했습니다. 새벽 5시쯤 태민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응. 이제 열이 많이 내렸구나. 태민이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강하게.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준호가 아주머니를 천사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민아. 제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 태민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인 눈빛. 아주머니, 미안해. 내가 좀 이상한가 봐. 황급히 일어서려는 저를 태민이가 붙잡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이 제 손목을 감싸쥐는 순간 다시 한번 강렬한 전율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아주머니도 외로우시죠? 가끔 밤에 아주머니 방에서 혼자 소리 내시는 거 들었어요. 태민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허스키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열에 들뜬 그의 눈빛이 저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태민아. 안 돼. 떨리는 목소리로 거부했지만 제 몸은 이미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민이의 손이 제 볼을 어루만질 때 지난 3년간 멈춰있던 제 모든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열로 뜨거워진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열 좀 식혀주세요. 아주머니랑 한번 하고 나면 열이 다 내릴 것 같아요. 태민이의 입술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올린 도덕과 윤리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만의 짜릿하고 비밀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친구 엄마와 아들 친구였지만
어둠이 내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 은밀한 손길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고 우리는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채워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저는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립밤을 발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아주머니, 저 왔어요 라는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제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온종일 아주머니 생각만 했어요. 빨리 집에 오고 싶어서 혼났어요.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어깨에 턱을 기대는 그의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24살의 젊은 혈기는 저의 온몸을 뜨겁게 채웠고 매일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단단한 몸은 더 이상 아들의 친구가 아닌 완벽한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간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들 준호가 집에 왔을 때 화장실에서 나눈 아슬아슬한 미래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함께 극도의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휴강이라며 태민이가 집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에게 기댄 채 평화로운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민이가 저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태민아, 서로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며 최고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띵동.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집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떡해요? 설마, 준호가, 태민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옷을 추슬렀지만 이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상기된 얼굴, 흐트러진 옷매무새까지.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인터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민이 엄마입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침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황한 태민이가 무언가를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태민이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어머, 저 소리는 뭐죠? 아, 그건 고양이가. 그때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태민이가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느라 헝클어진 머리, 잘못 채워진 셔츠 단추.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한 태민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태민이 어머니의 눈빛이 저와 태민이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상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녀는 거실로 들어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태민이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내 아들이 침실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오고 당신은 얼굴이 온통 빨갛고
이게 오해라고?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열린 침실 문틈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태민이의 셔츠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침실로 걸어가 셔츠를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더러운 년이 내 아들을 꿰었구나. 이 망할 거사,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우리의 달콤했던 꿈은 그렇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태민이 어머니 박혜자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끝낼 건지 아니면 온 동네가 다 알게 할 건지 그녀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겠다. 아들 준호가 다니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엄마가 내 친구와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폭로하겠다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아들이랑 완전히 헤어지세요. 그리고 위자료를 주세요. 이 집 팔면 충분하겠네요. 그날 밤 태민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파멸을 앞둔 마지막 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혜자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태민이를 데려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현명한 판단이네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요. 뭐요? 태민이 제 남편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5년 전 저도 당신처럼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그때 생긴 아이가 태민이고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 남편 박철수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여기 DNA 검사 결과예요.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태민이와 제 죽은 남편이 부자 관계일 확률이 99.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태민이는 당신 남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남편이 숨겨둔 아들과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짓을 한 건지.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할 때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이런 거예요. 25년 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 이제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쳐줄 차례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일찍 왔는데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태민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들과 내 아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는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준호는 충격에 빠져 집을 나갔습니다. 태민이는 어머니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태민이가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왔어요. 아주머니. 태민아, 여긴 어떻게?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엄마가 전부 거짓말했어요. 태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가짜예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의 친아들이 맞아요. 엄마가 아주머니를 너무 미워해서 복수하려고 전부 꾸며낸 이야기예요. 아주머니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 끔찍한 죄책감과 지옥 같은 시간들이 모두 한 여자의 잔인한 복수심이 만들어낸 거짓이었던 겁니다. 태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진심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준호와의 우정도 모든 걸 감수하고 싶을 만큼 정말 사랑했어요. 태민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냐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상처가 우리 사이에 깊은 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사랑과 복수, 거짓말과 진실이 잔인하게 뒤엉켜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끈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순간의 외로움이 불러온 비극은 결국 한 여자의 지독한 복수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라 씨였다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태민이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현실의 벽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